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게 되니까. 혹시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교재 봅니다. 자, 오늘의 교재를 보니까 어제 전화가 왔어요. 팔리는가 모르겠는데 날짜가 경매가 어제 이제 엊그제 전화 온 겁니다. 경매인데 임차인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임차인을. 그 다음에 제조 공장인데 신축이 가능합니까? 그죠? 신축이 아니다. 제조 공장을 이렇게 여러 영업이 공장 등록죠. 그죠? 등록이 가능한가? 등록이 가능한가? 유찰되면은 언제 얼마의 경매는 이런 거 물어봐요. 참 초보적으로 물어봤는데 한번 봅니다. 19에 452-1 팔리는 거 모르겠네요. 자, 19에 452-1 자, 한번 봅니다. 팔렸다, 그죠? 17에 팔렸네요. 그죠? 17억.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부여에 있는 공장입니다. 공장이 제가 보니까 아주 뭐 깨끗하고 그래요. 그죠?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 아주 깨끗하게 뭐 기숙사동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전자지도로 보니까 부여에 그 공장이 싸더란 얘기죠. 싸서 요거를 사고 싶다 막 그런 이야기인데, 자 봅니다. 근데 이 낙찰이 누굽니까? 낙찰이 유동화사죠. 유동화사입니다. 그래서 유동화사에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뒤에 보면요, 이 대출을 보니까 원래 건저당은 신한은행 건데 신한은행인데 왜 유동화사 왜 나왔습니까? 요거는 이제 신한에서 무디기로 풀로 예로 3천억 5천억 팔 때 공장도 아파트 토지도 같이 무디기 파는 겁니다. 그럼 그 유동화사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여기 MG 신용 정보 해놨다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로 핸들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연결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유동화 회사에서 이렇게 유입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유동화 회사에서는 유입을 왜 할까요, 사람들은? 왜 가만 놔두지 왜 유입합니까? 그래서 전화가 안 오니까 17억에 했다가 지금 2등 된 사람 있죠. 2등 된 사람은 또 연락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10%를 여기서 1억 4천을 넣어도 결국은 넣어도 해야 될 겁니다. 알죠? 넣을 거니까 그러면 2등의 사람하고 또 합의를 봐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안 들어오면은 그만 소유권을 자기들 넣는 겁니다. 채권하고 소유권을 바꿔가지고 경기가 좋을 때 한 1년 있다가 다시 경매를 진행해서 자기들이 팔든지 안 그러면은 일반 매물로 소화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동화회사가 팔려버렸네요.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낙찰을 받으면은 임차인이 3명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우리가 볼 때 건저당 D입니까 앞입니까? 죠 D죠. 네. 뒤에 자 얘기 드렸어요. 건저당 뒤에 있는 임차인들은 10명이 있으나 5명이 있으나 예로 이제 다가구주택이다, 은행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뒤에 10명이 들었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다 인도 명령 대상이니까 잔금을 넣고 인도 휘자면은 나가라고 판사님이 다 결정을 내놔줍니다. 그래서 걱정 없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요구하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휴지 제조 공장이 가능한가 이런 거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그럴 때는 부여군에 가면은 이 공장 담당자 있을 겁니다. 담당자 물어가지고 여기도 보면 표준 산업 분류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코드에 맞는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이쪽에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찰되면 언제나 만약 유찰되면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그분은 잘 몰라서 그런데 유찰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안 팔렸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니까 7월달 하겠죠. 7월달 그죠? 7월 한 25일쯤 7월 한 25일경에 여기에서 또 곱하기 80%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13억이 나오겠다, 그죠? 한 13억 정도 움직인다. 막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낙찰가는 공장은 대부분 그래요. 토지 가격이 얼마냐 봅니다. 대강. 지금 얼마입니까? 그래서 보통은 토지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낙찰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장 건물이 근령이 얼마 안 됐다. 이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은
기계는 그냥 막 그냥 이거는 없다 보는 거요. 기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계만 묻고 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경매에서는 주로 낙찰 가격은 토지 가격을 기준합니다. 거기에서 보통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보면은 거기서 보통 막 1억 플러스 1억 마이너스 막 거기서 보통 많이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건물 가격은 여기서 보면 19억이죠. 19억인데 요게 2012년 상당히 좋은 거 근래에 얼마 안 됐어요. 2012년 그러면 이런 경우 좀 치울 수 있는데 워낙 10월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14억대도 15억대가 떨어져도 지금 안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럼 공장이 거의 한 반값 정도 토지값 정도 지금 되니까 설 누가 문다. 그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봅니다. 우리 공매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전체냐 지분이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 낙찰 받았는데 지분이더라 하면 어쩝니까? 아파트 낙찰 받았는데 2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면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대출도 안 되죠. 생각이 완전 뻥긋난 거죠. 그거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느냐. 진해구 마천동입니다. 진해구 마천동. 진해구의 마천동입니다. 자, 사건 번호 어디 되죠? 진해구 마천동이 공매입니다. 공매. 공매의 진해구 마천동. 자, 봅니다. 경남의 창원시 진해구의 마천동에 무엇이 하나 놓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 눈에 띄었다 이거죠. 눈에 띄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자, 이 노선 반 떨어지면 괜찮은 거죠. 일단은 자, 그러면은 이제 느낌상 이제 자, 일단 봅니다. 보니까 지금 압류 재산인데 1억 7,500인데 절반 떨어졌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김해 세무서에서 이제 경매한다 이 말이고, 자, 요 보니까 답이란 게 있고요, 건물이란 게 있습니다. 건물, 그죠? 느낌상은 뭐 전체 갔는데 84.8이 그런 거 보니까 전체 갔는데, 자, 그 다음에 쭉 봅니다. 쭉 보는데 요 보니까요, 쭉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이제 입찰은 언제입니까? 입찰은 요때죠. 요때 합니다. 요때 아직 시간 남았다, 그죠? 8월 24일부터 한다 이 말이고, 이제 5층이다 이 말이다. 5층, 그죠? 5층 아파트네. 5층에 이래 아파트인데, 자, 5층 중에 5층입니다. 그럼 뭐 5층 중에 5층이면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겠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베이터? 요 있네. 있네. 자, 엘리베이터죠. 있고, 방향은 서다, 그죠? 서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양이고. 자, 근데 지도를 퍼뜩 보니까 이래요. 지도를 퍼뜩 보니까, 스카이뷰를 봅니다. 보는데, 자, 버때를 보니까, 자, 이 본 해놨는데 밑에 보니까 이 마천, 공단이 있죠, 공단. 공단이 크죠,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소음, 분진, 등등 놓을 수 있겠죠. 지난번에 수강생이 여기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10% 뛰었습니다. 왜 뛰었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날라오는가 봐, 이렇게. 아파트로. 그래서 이 아파트가 상당히 요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잔금을 막 포기했습니다. 가격이 영 재미가 없어요. 3분의 또 B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공단이 옆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고, 여기서 멀지 않거든요. 바로 위에 이쪽이니까 그 공단하고 조금 문제 있을 수 있죠. 가서 이제 중개업소나 방문해서 옆에 주민들한테 사는데 별 불편한 게 없습니까? 빨래 넣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숨쉬기 좋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고, 그럼 요거는 이제 권리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퍼득 보니까 빨간 색깔이 3개 있는데 조용하죠. 이것도 조용하고 본견에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뭘 본다고요? 재산 명시. 재산 명시를 보고 느낍니다. 공면 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거 봅니다. 요거로 보는데 배분 요구 종기는 작년 7월이고, 자, 요거 잘 봅니다. 답이 지분이 있다, 건물이다. 이거는 아파트가 전체입니까?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없죠. 답 지분 크는 건 대지건이 18평이다 이 말이죠. 아파트 대지건. 그러면 건물은 지분이라 보통 써놓으면 문제 있어요. 그거는 1분의 1 이런 겁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냥 명시해서 84.8이 그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34평짜리 아파트 이런 겁니다. 전입이 있대요. 전입이 2018년도 그거 좀 조심하시고, 2018년 전입이 있는데 여 보니까 건저당이 은행에서 여기 조합해서 2017년 9월 15일에 대출이 많이 나왔대요. 배당 요구다고. 자, 그러면은 요거보다 뒤에 들어오면은 문제 없죠.
앞에 있으면 문제 생기죠. 일단 대강 보니까 그죠? 느낌이 그래요. 그러면은 뒤에 만약에 세입자가 요 전입자가 D입니까 앞입니까 지금? D죠. D니까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그럼 낙찰받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뒤에 있을 때는 뭐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뭐 시청, 세무서 이런 거는 신경 딱 꺼도 됩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게 1번 주로 은행이 금융권이 먼저 이 대출이 많이 나갔는데 뭐 전입이 있더라 이런 거는 99%는 문제가 없어요. 자, 됐죠? 요거 낙찰받으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그 다음에 이게 100%인지 하는 것은 잘 모르면은 감정평가서 누르세요. 눌려가지고 이게 분수가 보이는 겁니다. 공구상에. 그죠? 공구상에 분수가 보이면은 그거는 문제 있습니다. 자, 봅니다. 보니까 요 분수가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써놨죠? 보통 보면 여기에 뭐 곱하기 2분의 1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절반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막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낙찰될 때가 됐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고 살 사람은 뭐 사시러 가도 되겠다. 내가 볼 때는. 자, 그 다음 봅니다. 467은 이거는 지분인 것 같아요. 지분 봅니다. 창원시 성산구 외동 해놨더요. 그래서 공매에 창원시 경남 성산구 외동에 뭐가 나왔다. 그죠? 여러 검열해 보니까 그냥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42.495 해놨으니까 아유 뭐 그냥 뭐 못 빈다. 그죠? 전체인 줄 알고 봅니다. 보는데 이게 만약에 전체가 아니고 지분이면 큰일이죠. 자, 봅니다. 여기 보니까 압류재산이다. 그죠? 압류. 창원 세무서에서 압류인데 대지권도 있고 건물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지분인 건 없잖아. 그러면은 요거는 입찰이 언제입니까 지금? 내일까지네. 내일 5시까지. 그죠? 내일 5시까지입니다. 입찰이. 수요일날 내일 오늘 화요일 저녁이니까 내일 5시까지 입찰이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봅니다. 쭉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서 대동 아파트인데 자 방향은 뭡니까? 남선대 요 힌트 해놨죠. 뭐 지분 해놨죠. 느낌상 그러면 아 지분인갑다. 그것도 느끼면서 봅니다. 근데 요런 데는 주로가 이 공단의 이 창원대로가 이 여기가 차가 지금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금 소음이 조금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소음이 차가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죠? 공단에 여기 많이 다닙니다. 그럼 여기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 공단지이니까 이거 막 음력을 해놨네. 그럼 여기 가서 한번 다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청수는 뭡니까? 2층이니까 햇빛이 잘 되는 것도 봐야 되겠죠? 잘 되는가요? 남향이 뭐 앞에 뭐 관리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재산 명세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 재산 명세 봤죠? 재산 명세일이 이제 명세를 보니까 대지권은 지분이고 건물도 지분해놨죠. 벌써 그럼 넣게 됩니다. 아 저게 지분이거나 하면서 그럼 느낍니다. 그럼 지분이면 마음속으로 아 대출이 또 안 되겠네 느낀다. 대출이 안 되겠구나 느껴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도 뭐 전입자가 하나 있고 뭐 되어 있다 그죠? 전입자가 하나 있고 여기 보니까 건전항이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는데 은행이 제일 먼저 나오면은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었다. 대부분은 그래 봅니다. 그죠? 자, 은행이 먼저 나왔어요. 나오고 뭐 구청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좀 돌아 이래 갖고 이제 요거를 따집니다. 그럼 요거는 은행보다 빠르죠, 하루가. 그러면 은행도 방시 못 합니다. 나중에 이게 5,800이 거의 뭐 이게 거의 5천만 원이 이날 걸려버리면은 은행은 5천만 원 뭔가합니다. 알겠죠? 이게 우리가 법정기입니다. 법정기. 은행도 무시 못해요. 은행도 암시 못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이날 이후에 무엇이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맞죠? 전입이 이후에 됐죠? 그러면은 아마 주로 소유자인지 하여튼 우리 이후에 되는 거는 신경 쓰고 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낙찰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낙찰받으면 되는데 아까 봤듯이 여기서 키포인트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지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분이다 그러면은 예로 이게 전체가 나오면은 전체 같으면은 한 1억 6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1억 6천인데 지금 어때요? 그럼 60%는 깨네. 1억 얼마 그러면? 1억 2,800이가. 그 말이죠. 1억 2,800 뜰 때 말이죠. 떨었다. 아마 팔리기 갔는데, 그럼 요거는 거는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뭐 예로 남편이 예로 사업하다가 이게 아까 세무서에서 이렇게 막 체납이 많이 됐죠. 그러면 배우자가 이분을 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중개업소 가서 팔면 됩니다. 그죠? 팔아가지고 예로 한 1억 여기 두 개 합치면 1억 6천이니까 예로 막 1억 한 2천에 팔렸다 그러면 됩니까? 나는 한 5천 정도 하는데 그럼 6천 받는 거죠. 6천만.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예로 1억 2천에 팔렸다 그러면은 저 6천 가하고 내 6천 고 오는데 나는 원가가 4,800하고 취득세가 이렇게 한 5천 들어갔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묻는 거죠.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알아봐야 되겠죠. 1억 6천에 1억 2천에 팔릴지 1억 4천에 팔릴지 이제 그걸 따져가지고 요번에 들어야 될지 한 번 더 쉬어야 될지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찾아봅니다. 공유자 우선 들어올 수 있죠. 요런 경우에 나머지 공유자가 있죠. 이제 그 사람이라면 돼요. 언제까지 돈을 그럼 그 사람은 7월 내일 5시까지 마감이니까 요 사람은 이날 되기 전에 근데 보통 공유자 웃음에서는요 이게 목요일이거든. 이게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있고 개찰 언제 하면 개찰이 목요일 11시죠. 그럼 개찰을 해서 요때부터 목요일 날 11시부터 금요일 날 17시까지 물론 영업시간까지는 게 18시인데 여러분이 가다가 또 차가 막힐 수 있으니까 내가 17시에 했습니다. 17시. 그때 가서 직접 가서 10% 들어가서 그게 예로 요번에 5천에 팔렸던데 내 그게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유자 웃음 매수가 돼. 그죠? 그럼 그거는 이제 어디 가야 되느냐? 창원, 요거는 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인데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도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 창원시 주황동에 SDS 본사 20층 가면은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있어요. 있으니까 목요일 날 11시에 딱 개찰됐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금요일 날 5시까지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공유자인데 내 한번 우선 해줘라. 그러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지분 낙찰받고 나면요 한 3개, 4개 중에서 하나는 뺏깁니다. 보통 공유자가 들어옵니다. 공유자가 지도 딱 꼬리죠. 꼬리하고 미래 살 필요는 없으니까 결국 많이 떨어질 때 최저금에 떨어질 때 되는데 근데 공유자가 재수없고로 4,800억 한 7천만 들어 비싸. 그럼 어쩝니까? 못 들은 거죠. 그죠? 너무 비싸잖아요. 공유자 웃음 내잖아 그래도. 그러면은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자 들어오면 할 수 없어요. 고생하고 공무하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수익은 없고 그래. 자 봅니다. 경락장금 대출을 낙찰을 받고 한 70% 80% 대출을 받았는데 이전하고 또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자, 요거는 대원칙이 일단은 6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대원칙이 6개월이 지나야 되지. 이렇게 해서 예로 CT7입니다. CT7에 이게 가끔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 예로 11억짜리가 41% 팔렸다. 이런 것들은 낮게 낙찰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추가 대출이 더 됩니다. 보통 보면. 그럼 요거는, 요런 경우에는 예로 낙찰 받았을 때 보통 대출이 한 80% 되겠죠? 되면은 예로 1억 한 3천쯤 됐다. 대출이. 1억 3천 됐는데 한 6개월, 1년 지나서 돈이 한 5천이나 더 필요해요. 5천이나 1억 정도. 그러면 다른 데 가보면은 이게 워낙 낮기 때문에 대출이 보통 됩니다. 돼요. 그럼 여러 이런 게 10억짜리인데 2억이 받았다. 그러면 원래는 10억짜리면은 일반 중개소에서 정상 거래 같으면 한 6억 정도 대출이 되거든요. 6억 됩니다. 되는데 내가 3억에 받았다. 그러면은 당시에는 80%면 2억 4천 되겠죠. 근데 보통 10억짜리 6억 정도 되는 건데 내가 3억에 받아 2억 4천 받았는데 6개월 조금 지나고 한 1억 정도 더 빌려줘도 은행에서는 뭐 3억 4천이니까 원래는 10억짜리가 한 6억쯤 나가는 그런 물건이죠. 그러면 추가 대출이 1, 2억 더 된다. 보통 보면. 그래서 이제 경매 고수들은 추가 대출 되는 거를 많이 좋아합니다. 알겠죠? 싸게 사가지고 싸게 사갖고 예로 10억짜리 여기 사갖고 이름만 붙여가 먹고 빨리도 지는 성공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찾는 경우도 있어요. 물건이 좋은 거는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집에 가셔가지고 요런 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네이버도 됩니다. 네이버에 황경진 242강 치면 딱이 나와요. 네이버에. 그럼 유튜브 가도 됩니다. 유튜브 가서도 황경진 242강 327강 나왔죠? 자, 그 치면은
3천만 원 투자 후에 추가 대출이 3억 되는 물건인데 떨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큰 돈을 벌락하면은 추가 대출이 많이 받는 것을 낙찰받자.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돈이 1억이 있는데, 자, 1억짜리 하나 사고, 원장님 10년 뒤에 봅시다. 갑니다. 나 그 사람 별로 좋아하네요. 알겠죠? 자, 1억 돈이 있는데, 대출을 8천을 받아갖고, 지돈 2천만 썼어요. 그럼 8천 있죠? 그거로 또 2탄들하고 3탄들하고 자꾸 돌리고, 단타로 하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하나 사고, 예로 2억짜리를 하나 사고, 1억에 낙찰받아고 1억에 사고, 아이고, 난 이제 경매 끝!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끝! 이건 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추가 대출이 많이 받는 것이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좋은 게 눈에 딱 띄는데, 이게 좀 모자라.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치만 좀 흘리다가 막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대출이 많이 받는, 이런 것들 위주로 받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봅니다. 19의 6467 봅니다. 19의 6467. 자, 그죠? 참 문제다, 그죠? 이 분양받는 사람들은 또 뭐 참 안타깝습니다. 참, 그죠? 11억짜리가 4억 5천까지 됩니다. 4억 5천. 그죠? 11억짜리가 4억 5천까지 된. 그럼 11억짜리 이거는 이게 본게는 1층이다. 그죠? 1층입니다. 1층인데 1층에 뭐 양곱창 집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 중간에 있는 겁니다. 중간에. 원장님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원장님이. 좋아하는데,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이것도. 가끔, 먹으면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01호 말인데, 제가 보니까 101호인데, 아마 저게, 아마 요쯤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요 길에, 큰 길 말고, 작은 요쪽에 이 가운데 어디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세입자가, 우리 2천에 180이다. 환산보증금 2억이다. 이겁니다. 2천에. 그리고 건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건저당보다 뒤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들어왔는데 2천에 100 환산보증 2억이니까 참 그렇다 이죠. 이게 2억이면은 시세가 얼마죠? 4억이다. 그러면 이게 이 숫자는 백날 높아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IMF 때 론스타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돈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많이 떨어졌죠. 그때 살 때도 주로 뭐 덩치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빌딩에 월세 수입이 얼마나 오냐. 수입 환산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계산하더라고. 주로 부동산은요. 여름 마찬가지. 아무리 덩치 크고 예를 찜질방인데 등발만 크고 돈도 안 돼. 그런 거는 백날 받아봤자 돈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작아도 그죠? 작아도 이 월세가 잘 나오는 막 이런 상황을 했다. 그래서 지금 한산보증금이 2억이다. 그러면 곱하기 2배가 시세고 그러면 4억이다. 4억인데 지금 4억 5천이다. 한 게네 팔리기가 조금 애매한 겁니다. 알겠죠? 조금. 이거는 높은데, 이건 높은데.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한파서 심어 좋겠다 싶은데 조회 동향을 눌러보니까 11명 정도께는 지금 전부 다 고개를 까딱 하는 거죠. 그죠? 들어갈까 말까. 아마 요번에 유찰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자, 또 봅니다. 대지 면적이 적은 3층이야 사무실이다. 사무실. 자, 이렇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상가를 예로 심화산의 경남대학 앞에 본게는 상권이 좀 형성되어 있죠. 근데 이제 잘 된 데 있고 안에 저기 들어가고 상가가 사무실이 저 안에 들어가지고 학생들하고 상권하고 별 재미가 없어. 자, 그런 거는 낙찰받으면 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사무실을 또 원룸화 해가지고 건축물 대학은 그냥 원룸으로 시를 안 바꾸고 원룸화 해가지고 막 싱크대 넣어가지고 그 들어온 사람이 전입신고 확정자 받아버리면은 구청에서 당장 연락 옵니다. 좀 있어 보죠. 연락 와갖고 어쩝니까? 싱크대 다 들래고 그 보니까 주거로 바꾼 모양인데 주차장법 위반이다 이 말이죠. 주차장법,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이니까 싱크대 다 들래고 사무실을 원위치해라 이렇게 연락 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들어온 사람 나가게 되겠죠. 나가게 되고 시켰습니다. 안 하면은 요새는요 불법 건축물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건물이 여기다 그 뭐 1년에 한 2천만 원 내면 됐습니다. 됐는데 요거를 요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제 보도자료 보니까 곱하기 4배로 올린대. 4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너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도시 각 지자체 조례를 바꿔서라도 1년에 하여튼 과거에 비해서는 4배를 물리겠대요. 그러면 여러 엄청 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이제 사무실을 공실 상가인데 사무실을 예로 5층 중에서 3층이든지 하여튼 3개층 안에서는 주차장법에 전혀 문제 없이 주거 원룸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다중주택이 있어요. 다중주택. 그럼 이게 일명 하숙방입니다. 하숙방을 하면은 이거는 주차장과 상관없어요. 그러면 대학교 앞에 같으면은 뭐 임대는 잘 나겠죠. 학생들 왔다 갔다 다니기 좋으니까. 그럼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적합하다 봅니다. 그래서 예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상가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로 3층이라든지 4층이라든지 큰 넓은 거를 사가지고 다중주택으로 바꾸면은 그거는 건축물 관리량을 바꿔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음식점이다, 사무실이다, 이거를 이제 다중주택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은 이제 좋다, 이 얘기죠. 19에 1806.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상가들, 요런 겁니다. 상가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큰 상가들, 그죠? 상가가 예로 한 50평 넘다, 이런 겁니다. 요런 것들은 50평에서 한 100평쯤 된다. 예로 건평이 100평쯤 되는데, 요거를 주차장법 상관없이 원룸화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뭐가 있다고요? 다중주택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주차장법에 전혀 문제가 없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이 상가를 낮춰봤습니다. 상가를 17에 6128에 25. 근데 두 분류가 있어요. 이제 답사를 갔다 왔는데 낙찰될 때는 됐고, 어떤 한 사람이 낙찰받겠대요. 낙찰받겠대요. 그래서 어떻더냐 했더니, 여기에, 가암동에 상가를 답사를 갔는데 너무 좋더래요. 왜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가도 좀 행성이 좀 돼가 있는 데다가, 행성이 돼가 있는 데다가 옆에 바로 옆집이 의원인데 완전 호텔화 수준에 만들어 놨더래요. 이게, 의원인데, 자, 이겁니다. 여기에 앞에는 한의사고, 여기에는 이제 그냥 의원이고, 여기에는 요 건물이 경매농입니다. 여기에 옆에 붙은 게 나왔는데, 옛날에 종합검진센터 일 하다가 지금 공실대가 있어요. 공실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있는데 낙찰을 받겠다. 이제 한 사람은 받겠다, 한 사람은 못 받겠다.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한의사고, 요거는 진짜 호텔처럼 꾸며놓은 데고, 이게 공매농입니다. 경매농입니다. 여기 요 물건이 여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낙찰을 받겠다 해서 그럼 받아야지. 그럼 뭐 옆에서 만약에 의원에서 태아스도 좋으니까 낙찰을 받으면 좋겠다 했고, 한 사람은 갔다 오더니 원래 의원이 있다가 나가버렸대요. 나가고 공실됐대요. 공실돼가지고 지금 관리소 갔더니 이렇게 이제 명시를 주대. 받아왔어요. 관리소. 이게 이제 4층 7-1죠. 사동에 뭐 407-1호 미남내야다. 자, 이거 보니까 관리비가 940만원 밀렸고, 연체료가 140만원, 후 연체료가 있고, 연체료 합계가 150이고, 이났다. 그럼 여기서 가면, 부담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자, 관리비 요거만 하면 됩니다. 관리비. 그죠? 우리, 이 체납 관리비는, 연체료는 제가 필요 없다 했죠? 연체료가 또 뭐 필요 없습니까? 전기, 수도, 가스. 그죠? 수도하고 가스는 여러분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946만인데, 요것도 물어봐야 돼. 3년 이내 것만. 그죠? 3년 이내에 전용 관리입니다. 이게 전용 관리비인데, 공용 관리비인데 3년 이내,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가스공사에서, 경남에너지 가스공사에서 빌라를 받았는데 80만 밀렸다고 안 주면은 가스를 안 넣어주겠대요. 말이 틀리다, 맞다, 틀리다? 틀렸습니다.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거는 그만 자기들이 손실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용 관리비만 3년 이내 내면 된다. 뭐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관리비, 요거도 관리소 가서 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관리소 가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가서, 소장님, 관리비 얼마 밀렸습니까? 그러면 당장 요거 줍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3년 이내, 공용 관리비만 얼마입니까? 이리 물어보면은 3년 이내 붙이면은
야, 절마 좀 뭐 안 해. 이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시하게 이제 뽑아준다고. 그렇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부산에 누가 낙찰받았는데 관리비가 한 700ml, 1700. 그래가지고 1700 밀렸는데, 관리수당이 이라더래요. 아이고, 사모님 얼굴이 예쁜 게네, 제가 입주자 대표의 말씀을 잘 드려서 제가, 1300만원 정도만 내면은, 고마 다 나머지 400만원 땡 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주겠다. 이라더. 그 이야기는 지가 끝버스는 게 아니고 벌써 3년 넘은 거, 5년쯤 됐으니까 1700 넘은 거죠. 3년 이내에 이제 따지니까 이제 고거에 한 1300 되더라. 말입니다. 자기가 그냥 땡 쳐주고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3년 이내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 강좌가 강이 빠져버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 288강 있죠. 가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가서 황경진 288강이고 세입자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인증 낙찰의 부담이 아니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면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죠? 좀 많이 아시는 분입니까? 우리 공 박사께서 여기 이제 유튜브에 저도 자주 보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등장에 또 경매야 이야기 나왔길래 내가 캡처한 거 봅니다. 지금 이게 서울에요. 을지로나 이런 데 보면은 중구요. 그죠? 굿모닝 시티. 밀려오래. 그 다음에 굿모닝 시티 쇼핑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 하니까 지금은 이 오프라인 사업의 침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역행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고준석 요분도 동국대 겸임교수인데 우리 신한의 후배 지임장 출신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출이 많아지면서 점포 겸용 주택에 들 수 있는 소점포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이 지금 증가되고 있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상가를 낙찰 받을 때는 상권을 잘 분석해가지고 수익에 별 변동이 없는 거.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동안에 우리 수강생들 주로 보니까 휘바람 불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낙찰을 받았고 약국에 내놨다든지, 안 그러면 서울에 본사인데 창원에 서울의 큰 대형 업체인데 창원의 지점으로 사무실을 준 사람들, 지사로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5년, 10년, 15년 아무 문제 없이 월세가 잘 나오더라고. 그렇죠. 제일 힘든 사람이 저 상남동에 놀이방 낙찰 받아가지고 석 달 들어오다가 1년 시입이고 2달 들어오다가 1년 반 시입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가를 여러분들이 구분 상가, 특히 백화점 상가 이런 거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수강생 보니까 부산에 저기 사상군가 르네시대 4층에 낙찰을 전에 받아가지고 학교 선생님 부인인데 부인 앞에 놨어요. 근데 그거는 월세는 안 들어오고 20년 동안 관리비만 18만원씩 매달 논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막 월급만 보면 막 기분 나쁘대. 월세가 100만원 들어오고 18만원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월세 들어오는 거는 제로고 관리비만 뭐 18만원씩 20년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심해서 낙찰봐야 되겠다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그러면 2순위가 되면은 106633 봅니다. 자, 보통은 2순위 되면 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힘들겠죠? 자, 아파트가 낙찰이 되는데요. 1억 7,700이 되는데, 이거 봅니다. 이거 보면은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순위는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은행에 대출이 딱 나갔는데, 은행이 나갔는데 뒤에 줄 쓴 사람들은 거의 못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담보 설정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다 2순위, 3순위, 뭐 압류, 가압류 해본들 해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래를 안 하면 좋아요. 지난번 수강시 보니까 공장에다 가압류에다 갖고 무배당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공장에다가 1억이나 그렇게 가압류했나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그 평생교육이나 인데 가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경매를 배우면서 저녁을 잘 산대요. 미남이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갖고 뭐 회식 자리만 있으면 지가 다 길째 삐고 또 사장님 크고 막 여비서가 또 모시러 오고 막 이렇게 공장 잘 들어가더래. 그런데 어느 날 아이고 내가 지금 다음 달 돈이 들어왔는데 급한데 당장에 조금 시차가 많은데 돈이 1억 좀 필요한데 김 여사 좀 어떻게 다닥가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참 무시 못 하겠더래. 돈 있는 건 냄새 웃지 않고 또 물어보는지. 그래 줬더니 2달 뒤에 막 뻥 터지는 거야. 그 백날 가압류 해봤자 그 쓸데없습니다. 그죠? 설정 말이 아닌데는. 자, 그 다음 봅니다. 연체이자 봅니다. 연체이자. 예전에는 우리 MPL 부실 채권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개인이 투자를 하다가 이게 이제 대부업법으로 바꿨습니다. 2015년 6월 달에 바꿔가지고 개인 투자를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MPL 투자를 그때는 많이 성한 이유가 여러 아파트 담보대출다 여러 1억짜리 같으면은 1억 2천 3천 설정했거든요. 근데 약정 금리는 뭐 3%밖에 안 되는데 연체만 되면은 새만 거더래요. 연체가 되면 막 연체이자가 15%, 17% 막 청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되면은 1억 빌 준기 1년만 지내 삐면은 여러 15% 그러면 1,500만 원이 붙은 겁니다. 1억 1,500이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억에 연체가 돼버리면은 새만 원 거서 그만 MPL에서 팝니다. 주로 대법체에. 여러분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15%에서 20% 가까이 되니까 연체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2018년 여러분 있죠? 2018년 5월 21일에 그죠? 아니다. 4월 30일인가? 여기 있네. 2018년 4월 30일부터 연체 금리는 약정금리 플러스 3% 이내만 하도록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요거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국제적으로 연체 관리 비용이 3%인데 너가 15% 18% 받는 거는 도움도 아이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바꿉니다. 은행 지침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대부 업체도 마찬가지. 대부 업체도 약정금리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순위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물론 은행에는 이제 전산 자료를 탁 가서 채권에 나서 낼 때 법원에 낼 때 이자가 맙니다 할 때는 전산 자료를 갖다 내죠.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엉터리 대법제 있죠. 그런 데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앞에서 연체이자 갖고 뭐 20%씩 빼가 삐면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약정금리 연체이자 몇 프로라고요? 3%.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는 대부업체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2015 벌써 2년 됐네. 2년 전부터 대부업체부터 지금 일반 금융기관까지 전부 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지금은 P2P 대출 들어봤죠. P2P 대출. 이런 데는 아예 약정금리가 비싸게 봅니다. 예를 15% 해가지고 3% 붙이면 18%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연체가 되면요. 보통 지금 6 내지 7%입니다. 옛날에는 15, 17, 18% 거던 것이 지금 많이 봤자 7%입니다. 많이 봤자.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은 이제 여기 약정금리 플러스 3% 대폭 하향됐다. 2018년 4월 30일부터 지금 그렇게 임주였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